바람 부는 창밖 아파트의 날씨가 오늘은 4월 0일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주년을 맞이하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신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연애를 거쳐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8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요. 제 남편은 저보다 7살 연상이면서 곧 40을 앞둔 상황입니다. 저도 여자로서는 결혼이 늦은 편이었지만 사실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결혼을 엄청 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둘러 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자자면서 어떻게든 이루자는 태도를 보였을 때는 차분하게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었어요. 연애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서둘러 이루겠느냐고 했었죠. 그러자 남편은 뭐가 됐든 모두 저에게 맞출 것이며 꼼꼼히 배려해 줄 것이라며 엄격한 약속을 했습니다. 달렸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을 따져봐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적어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주도권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남편보다 더 좋아진 건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찾아가 뵈었을 때도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도착하기 10분 전부터 아파트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 기다리시는 정도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부뚝뚝한 이미지였지만 구원이란 사람은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고 반면 시어머니는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가를 막을 경우를 위해 100일 기도를 드시며 공연에도 참석하시고 300배도 하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못 보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걱정하셨는데 대답이 답답하던 찰나에 구세주처럼 나타나신 저를 보고 크게 감사해 하셨어요. 아들을 데려가 주시면서 손마저 잡아주시며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남편과 연애를 했지만 그의 성격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항상 차분하고 양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추가로 그의 직업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지만 내가 치는 것도 버리는 것도 괜찮고 회사 또한 탄탄한 곳이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리해고를 당할 걱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외모도 봐줄만 하고 결혼을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운동도 하며 자기관리도 소홀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걱정이 크긴 하시지만 제게 직접적으로 고마워하신다는 말까지 해주시는데 남편이 여태껏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그때 좀 더 의심을 하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나 봅니다. 어쨌든 시부모님을 처음 만날 때 제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종류별로 과일이 한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를 사다 가져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보고 과일을 돈 아깝게 뭐하러 사오셨냐고 하시고 소고기도 하는 수입산 냉동 소고기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로 같은 거는 사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시부모님이 짠돌이 구두쇠라는 생각보다 인사로 온 것인데 뭘 그렇게 큰 돈까지 있었냐며 걱정해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기로 했는데 음식마저 따로 준비해주지 않으셨더라도 좋아요. 그 어떤 진수성찬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온다고 해서 꼭 밥을 챙겨주셔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통은 자식이 결혼할 상대방을 데려올 때는 식사 정도는 준비해주는 편입니다. 주신다고 해도 보통이 아닌가요? 남편이요? 우리 집에 오실 때는 크게 거들지는 않지만 제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손수 음식을 해주신다고 남편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며칠 전부터 물어보시고 재료가 겹쳐도 남편이 좋아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탕수육이나 돼지갈비 같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게다가 그날은 저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만나서 찾아뵈려고 했던 식사 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고 말도 못 꺼내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뱃속에서 너무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빨리 이해하셔서 아직 식사 전이라고 이야기하고는 근처에 나가서 외식을 하시길래요. 저희는 어느 날 제안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끝내주셔서 난처했어요.
최근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데 외식을 하면 돈을 허다 낭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집에서 밥을 차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누가 예비 할머니께서 직접 차리신 음식을 싫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식사는 정말 놀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오첩 반상금님 수라상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정말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반찬통을 보니 영화에서 본 것 같았어요. 마른 반찬 몇 가지를 담겨있는 짝이 안 맞는 수저와 각기 다른 밥그릇, 또한 고기에 국물 또한 전날 드셨던 것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가져오신 후 국물을 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동네에 있는 중국집의 이름이 적힌 플라스틱 그릇에 국을 떠주시고 제게 빨리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차려진 상을 보고 말을 거듭 못해서 시어머님은 왜 밥 먹고 온 것 같다며 숟가락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물으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맘에 남기는 것만큼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빨리 먹으라고 하셨고 김치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지 물으신 후 잠깐 기다려달라며 다시 냉장고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들고 오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뚜껑이 없이 대신 비닐로 밀봉된 일회용 플라스틱 반찬통이었습니다. 언제 주문했는지 궁금해하더니 그 안에 있는 김치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어머님은 찌개를 끓일 때 넣으려 했던 거였는데 며느리가 될 저를 위해 특별히 기분을 좀 놓으셨다며 밀봉된 포장을 뜯어 제 앞에 나와 주시더군요. 정말 먹기 싫었지만 밤에 남겨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 때문에 딴소리도 못하고 먹어야 했어요. 수치심이나 모멸감까지 느끼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에 속이 조금 상해서 화가 났고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부모님 집안의 가구들이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40평형 신축 아파트인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사파트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실을 알릴 때 튀어나와 철컥철컥 소리만 내는 망가진 벽시계와 가죽이 해질대로 해져 있는 소파, 색깔이 맞지 않는 장식장과 서랍장 등 세월의 흔적뿐만 아니라 어디서 주워온 것인지 모를 가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텔레비전마저도 15년 전에 나왔을 법한 두꺼운 큰 상자 같은 모습의 텔레비전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야 제가 이미 92세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이미 돈 안 펴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예전부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계신데요. 나 또한 좋아하는데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분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아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저 버릇을 버리지 못하신다고 하셔서 제게 이해를 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당신이 얘기하자 남편이 어렵다며 사실 고백했다. 제가 결혼하려고 데려왔던 첫 번째 상대방은 아니었으며 전적이 몇 번 있었는데 모두 이분의 행동을 보고 치를 떨며 떠나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분의 그 행동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처음부터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분의 사정을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확실한 한 가지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결혼은 우리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 양가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저도 친정의 간섭이 없도록 남편에게도 그렇게 부탁했어요. 특히 시부모님이 매우 깐깐한 편이신데 결혼 준비에서부터 돈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두 분 모두에게 불만이나 간섭을 제기한다면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의 역학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이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실제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는데 돈을 아끼려는 게 부모님처럼 궁상을 맞추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간섭할 여지가 있다면 결혼 후에도 당연히 시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생각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고 대답해 주었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15님이 남편에게 이야기한 어떠한 불만도 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다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꿈꾸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와 마찰이 없어서 다행했지만
결혼식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신없이 함께 한객분들께 죄송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에야 늦은 식사를 시작했거든요. 폐막이라 식사가 많이 없긴 했지만 결혼식 중에는 정신이 모두 빠져서 사실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쉬우지 않고 무엇을 먹고 싶어도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빈 접시를 채우며 돌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뭘 그렇게 많이 드시고 싶은지 계속해서 오며 가며 접시를 가득 채우셨어요. 남편은 입맛이 없어서 거들먹거리다가 모밀국수라도 먹기로 결심하고 급히 자리를 떠나 음식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요리를 하시는 분이 우동 한 그릇을 금방 가져다 주시면서 지쳐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텐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차 안에서 큰 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리가 난 방향은 부모님께서 앉아 계신 쪽이었고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와 직원분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일인과 급하게 가까이 다가가니 취업문 밑에 무수히 많은 고문 색비닐 봉지가 보였습니다. 안 보아도 어떤 일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비평의 대상인 봉지에 담아 가려다가 직원에게 걸렸던 것이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상황이 민망해 하셨는지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는 아무리 시간이 늦어져도 귀를 펼쳐야 하는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조용히 말씀하곤 했죠. 말하는 직원의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직원에게 큰 소리로 내 돈 내고 먹었던 음식인데 내 집에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냐며 큰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어차피 여기서 다 먹고 가면 돈 한 푼도 안 받을 음식들인데 집에 가져와서 먹느냐 여기서 먹느냐 뭐가 다른 거냐고 성질을 내며 말씀하셨어요. 손님이 왕이라는 것도 모르냐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밥값으로 내준 금액을 모르겠다 하면서 몇백만 원을 내고 사온 내 음식인데 내 집에도 못 가져갈 수 있다고 직원을 향해 아주 날강도하다는 소리를 지으며 계셨어요. 직원분께서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 앞에 두고 프로페셔널 학위화 한 번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포장해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계셨습니다. 하는 것에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대량의 음식을 곧바로 조리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보관이 취약한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집에 가져가셨다가 혹시 음식이 상할 경우 그곳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BC 쪽에서도 강경하게 나가야만 할 수밖에 없다고 음식을 쌓아놓으신 분은 폐기 처리하실 테니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남은 음식이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 다 한다고 하십니까? 이라면 될지 모릅니다. 식사까지 포함된 결혼식 비용에도 일부이기 때문에 내 돈 주고 너희들이 먹을 밥까지 구해난 적 없다고 내 물건에 손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며 이 음식들은 꼭 가져가셔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번째 회식이었어요. 그 어이없는 상황을 저는 당혹스럽게 목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직원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어머님을 이해시키고 어떤 설득을 했는지로 어머님께서 그 음식을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뒤로는 직원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 상황을 괜찮게 해결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분이 매우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남편이 시어머니와 제 의견 충돌 시에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혼집이 구해지지 않는 시점까지는 남편과 함께 각자의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면 출가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시댁에 와서 함께 지내라고 제안하셨는데 그 점은 쉬웠습니다. 시집에 사는 것보다 새로운 환경과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결혼 후에도 거의 2달 가까이 따로 떨어져 살다가 여러 어려움 끝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투자 가치도 있고 위치도요. 좋은 위치에 있는 구조가 좋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좁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꾸며놓으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과 부모님들께서 지원해주신 돈으로 시작했어요. 다행히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51GB 구해지고 나니 수능을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재테크와 관련된 것 때문에 자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실로 사용할 방 하나를 만들려는 계획도 있었고,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완전히 바꾸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꾸미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어머니 쪽에서 반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설명을 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결혼식이 이제 끝났으니 제가 강조한 대로 결혼 전에 간섭은 따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을 했으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간섭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짠돌이 구두쇠의 시어머니는 당연히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돈이 아깝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큰 액수로 생각했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엄청난 액수로 느껴주셨을 겁니다. 샤시부터 싹 다 바꿔버리는 일이라서 예산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리모델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입장이 주셨어요. 하지만 집에서 지내는 건 어머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요. 제가 맡았는데 집에서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꼭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신혼집이 생긴 첫날부터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내 신혼집 앞인데 자료 와서 문을 열라고 해서 아직 가구도 안 들어간 집을 부수고 이심가 집으로 부려 분량을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도배지 랑프를 잔뜩 가져오셔서 문 앞에 서 계셨다고 해요. 리모델링 비용을 몇 천만 원이나 주고 하냐고 어머님께서 직접 도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에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깐다고 끝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4시부터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몇 번을 설명해도 어머님은 집이 잠잘 때 비만 피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어떤 돈을 더 투자하여 고치느냐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양쪽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죠. 한쪽은 퇴근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집에서 할 일까지 고려해서 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저가 굴복하지 않을 때 치사적인 말을 하시기 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혼집을 구할 때 보태주신 비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여야겠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그래서 막여히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함께 한 번도 살보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따르라고 해왔다. 이렇게 평생 시어머니의 통제하에 살면서 제 자신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고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랬네요. 정말 그럴싸한 척 돈을 가져가 놓고 결혼을 취소하려던 대로 하거라 강하게 말씀하셔서 시어머니께서도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고 싶진 않았을 텐데 단지 계속 분풀이만 해서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가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중재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었던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의 주장에 휩쓸리며 다툼이 번져나간다. 나가기 시작한 이곳은 어디인지 편도 못하고 조금 난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계획한 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한 달이 지나 드디어 남편과 함께 본격적인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인지 모르게 남편이 조금 수척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막무가내로 돈을 주시러 가시겠다는 와중에 별다른 소모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으니 남편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문제는 신혼살림을 차린 후부터 본격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지원해 주신 돈을 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서는 어머님을 남편 혼자서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어머님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것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틈만 나면 저희 신혼집을 본인 집인 것처럼 드나드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저에게는 그만큼 힘든 일이 또 따로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가 그냥 제가 걱정돼서 오셨다 가는 게 아니었으니 그게 또 문제였어요. 말도 없이 들어오셔서 전기세 나온다고 집에 콘센트를 모두 빼는 것은 물론
많은 난방비가 든다며 보일러를 끄는 것은 기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너희들이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과일 같은 것을 무엇 때문에 먹느냐고 잔소리를 해요. 처음 시댁에 방문할 때 과일 같은 것은 비싸니까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건 제게 배려해 주신 게 아니라 돈이 아깝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것을 사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나요? 달달한 것이 땡기면 냉수에 설탕을 타서 먹으면 될 일 아닌가요? 과일이 없어도 언제 돈을 벌어요? 돈 언제는 언제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잔소리 대신 차라리 제가 빚을 지어야 할까요? 어머님께 돈은 알아서 할 테니 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돌아와서는 이미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를 꼭 한다고 아주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아도냐며 돌아온 잔소리 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정말 보일러 2개도 꺼놓고 전자제품도 다 줄을 빼놓고 냉장고에 과일까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의 냉장고를 다 뒤지면서 유통기한이 다 지난 것들을 꺼내 식사는 그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것을 왜 먹느냐고 하면 어머니는 에리가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힘들게 번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여 저도 집에서 일하고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뒤에는 돈을 벌어보아야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연 설문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 좋게 보고 배울게요. 시어머니 자리는 무슨 단순한 상전도 아니었고 집 해준 돈으로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또한 가져가시고 벌은 고쳐주신다는 명목으로 제게 빚진 돈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길로 나오게 됐어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와서 어머님한테 뭐라도 안 해놓으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한마디 하자 남편이 곧바로 이렇게 퇴근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고 말았어요. 주차장에서 남편을 만나 어머니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를 더 하려고 집안 곳곳을 뒤져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해요. 제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며 음식물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서 크고까지가 나를 보며 먹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먼저 나서서 어떻게 도와줄까 바랐지만 남편은 난감한 듯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해진 제가 어머님께 이걸 어떻게 먹어? 묻자 어머님께서는 그런 거 뜻이냐?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자신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도 않고 비록 음식물 찌꺼기가 생겨도 그날 저녁에 밥 한 끼를 만들어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귀한 지혜를 제게 전수해 주셨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밥솥에 남아있던 찬밥 한 주걱을 떠서 양푼에 담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함께 버렸어요. 피겨를 한결 합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양푼을 남편 앞에 던져주었어요. 어머님은 말씀드렸지요. 음식을 남기는 것은 돈 낭비라고 하시니 책임지고 다 먹으라고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양푼 비빔밥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그 장면을 보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그걸 더 먹으라고 준 거지 우리 아들에게 먹이라고 주면서 연신 성화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나 음식물 쓰레기 될 건 다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아들이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입이 워낙 짧아서 다 먹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사새끼는 당신 아들이 돈을 나온 것들입니다. 낭비를 한 것이니까 돈을 아끼는 방법을 교육하고 싶으시면 제게 말하는 대신 어머니나 아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님이 말 다 했느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소리치더니 그 순간에 남편이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님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뒤집힌 결혼이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그런 어머니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해주며 며느리에게 잘해주지도 못할 망정 이번 기회에 파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이혼남을 만들 생각이냐고 그만 좀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또한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회사에서 벌리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하지만 집안일까지 맡아서 하게 되면 집을 나가 다니다가도 모자랄 정도인데 어머님은? 내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한마디 던지고 싸지르고 가려다 계신 거예요? 현금을 제공해 주신데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해요.
은행 이자가 얼마나 비싸든지 그 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하셨어.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폰 번호도 모두 바꿔버릴 거니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결심을 했어. 더 이상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도 몰라주겠다. 스스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고 해요. 자세한 건 몰라도 아마 당신을 향한 남편의 반항이 시작일 거라 확신해. 엄마는 범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사색 중이었어요. 남편은 다 말했으니 이제 멈춰.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떠보여 드리기 위해 어머니를 말리는데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도 충격을 받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모두 해결된 후에 어머니의 남편이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자신이 중간 역할을 더 잘했었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시기 전까지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제 앞에서 약속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에 상황이 해결된 후로서 저희는 조금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집을 찾아오신 적이 없었지만 최근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아서 제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눈치를 다 보시면서 남편의 기분은 어떠한 것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부모님 마음에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큼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라고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는다고요. 저도 결혼 생각을 하던 15살의 시절과 저희 관계를 생각해서 저로 인해 가정의 화합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너희는 너희만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끼니 먹인 거위는 못생긴 까치를 낳을 걸 생각해서 그걸 너희들에게 강요하려 했다며 도구이 대상습관으로 강요하는 것을 그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잘 지내자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면서 마구잡이로 변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제 편을 더 먼저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살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늦게 한 만큼 남편이나 저나 후회 없이 모든 순간을 살고 싶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